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볼 리본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눔의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활동을 먼저 소개할게요. 책 3쪽을 볼까요? 가장 먼저 두근두근 심장의 비밀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을 거예요. 이야기 속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생명 나눔의 뜻을 이해해보고 기억에 남는 인물과 나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우리 몸속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보고 두근두근 뛰고 있는 심장의 움직임을 느껴볼게요. 이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 활동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랑을 나누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장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안녕, 나는 심장이야. 난 몸속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일을 해. 나는 밥 아저씨의 몸속에 살고 있어. 밥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돕는 좋은 분인데 지금은 많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잠들어 계셔.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서 밥 아저씨의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밥 아저씨는 다시는 깨어날 수 없으시대. 밥 아저씨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저씨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부탁을 남기셨어. 밥 아저씨의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 아저씨의 부탁은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가족들로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때 밥 아저씨의 딸 세미가 말했어. 우리 아빠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아빠의 몸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가족들은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세미는 아저씨의 양볼에 입을 맞추며 아저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 아저씨는 많이 아프셔서 대답하실 수 없으셨지만 나는 아저씨도 세미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란 걸 알 수 있었어. 아이, 눈부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한 빛에 눈을 꼭 감았어. 안녕, 심장아.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어. 우리는 이제 밥 아저씨의 부탁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갈 거란다. 차가워도 조금만 참으렴.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를 아저씨의 몸속에서 꺼낸 후 얼음이 가득한 상자 속으로 옮겨주셨어.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나는 밥 아저씨를 떠올리며 꼭 참기로 했어. 내가 담긴 박스의 뚜껑이 닫히고 다시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둘러싸였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누구를 돕게 될까? 두근두근 온몸이 떨렸어. 잠시 후 몸이 붕 뜨는 느낌에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담긴 상자를 들어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덜그덕덜그덕 한참이 지난 후에야 상자가 바닥에 다시 내려놓아졌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 상자가 미끄러지면서 뚜껑의 틈이 아주 조금 열렸어. 나는 그 틈에 눈을 대고 바깥을 구경했어.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몽실몽실 떠 있었어. 나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세미의 말을 떠올리며 혹시나 밥 아저씨가 계시진 않을까 한 생각에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깼어. 심장아, 너는 이제 8살 보미의 몸속에 살게 될 거야. 보미는 많이 아파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낸단다. 네가 열심히 일해야 보미가 건강해질 수 있어. 나는 세미를 떠올렸어. 세미도 보미처럼 8살이거든. 세미의 웃음소리는 듣는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게 했는데 새로운 주인인 보미도 그렇게 웃을까?
나는 봄이가 건강해져서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 넌 누구니? 내 밑에 있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어. 전에 그 자리에 있던 헐떡이는 어디에 가고 네가 있니? 위에서도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지. 안녕? 난 심장이야. 밥 아저씨의 몸속에서 왔어.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인사했어. 하지만 나를 의심하는 듯한 목소리는 누그러들지 않았어. 밥 아저씨는 누군데?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내가 온 이유를 설명했어. 밥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봄이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니?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봄이가 건강해질 수 있어. 거짓말 마! 너 봄이를 괴롭히려고 온 거지? 나는 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봄이 몸속에 다른 친구들이 자꾸만 방해했어. 그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친구가 말했어. 쉿! 조용히 해봐. 봄이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 봄이가 어서 건강해져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심장이가 빨리 적응해서 열심히 일해야 봄이도 건강해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거봐,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봄이가 건강해질 수 있어. 오해해서 미안해, 심장아. 우리 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난 위약. 들썩들썩 움직여서 봄이가 먹은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일을 해. 난 간이야. 나는 영양분을 저장하고 봄이 몸에 나쁜 독을 없애는 임무를 맡았지. 우린 신장이야. 우리는 봄이의 피 속에 흐르는 찌꺼기와 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든단다. 난 장이야. 난 위가 보낸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찌꺼기는 똥으로 만들어. 난 췌장이야. 장이 음식을 잘 소화시키도록 소화액을 내보내지. 우린 쌍둥이 폐야. 봄이가 숨 쉬는 걸 도와주지. 봄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얻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 계절이 4번이나 바뀌어 다시 봄이 되었어. 내가 봄이의 몸속에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어. 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회를 참가하게 돼서 완전히 신났어. 봄이는 개주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야. 지금 봄이는 3번째 주자가 달리는 걸 지켜보며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 두근두근 봄이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나도 떨렸어. 드디어 봄이가 바톤을 넘겨받고 달리기 시작했어. 두근두근 봄이가 빠르게 뛰어가면 나는 더 빠르게 뛰었어. 봄이가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어. 봄이가 친구들 사이로 달려가 기분 좋게 웃었어. 봄이가 웃으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문득 나는 밥 아저씨와 세미가 생각났어. 밥 아저씨와 세미도 이 모습을 보았다면 분명히 기뻐했을 거야. 밥 아저씨의 몸속에서 살던 심장이가 8살 봄이의 몸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살펴봤는데요. 생명을 나눈 밥 아저씨와 씩씩하게 병을 이겨낸 봄이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봄이의 몸속으로 떠난 심장의 여행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그림책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심장에게 일어난 일의 순서를 숫자로 적어 볼게요. 여기 6개의 그림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 위에 있는 동그라미도 보이나요? 이 동그라미 안에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 볼 건데요. 먼저 숫자 1이 써진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밥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몸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는 부탁의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제 친구들이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숫자 2부터 6까지 동그라미 안에 적어주세요. 모두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의 순서는
다섯 번째 있는 밥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신 후 밥 아저씨의 딸 세미가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예요.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밥 아저씨 몸속에서 심장이를 꺼냈어요 예요. 네 번째 그림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심장이가 밥 아저씨의 몸을 떠나 8살 보미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요. 이어서 다섯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세 번째 있는 처음에는 보미 몸속의 다른 장기 친구들이 심장이를 의심했지만 금세 오해를 풀고 보미의 건강을 위해 서로 돕게 되었어요 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을 알아볼까요? 네 번째 순서에 있는 건강해진 보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가한 운동회의 계주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랍니다. 밥 아저씨가 선물해준 심장이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회에 참가한 보미의 모습, 게다가 계주 달리기에서 1등을 한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정말 기쁘네요. 이야기의 순서를 잘 이해했다면 이제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배워볼 단어가 있어요. 난 위야. 난 간이야. 우린 신장이야. 난 장이야. 난 췌장이야. 우린 쌍둥이 패야. 보미의 몸속에 살고 있던 장기 친구들을 기억하나요? 우리 몸속에도 이런 장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장기라고 말해요. 자, 소리내어 읽어보고 바른 글씨로 따라 써볼까요? 장기. 다음 그림을 볼게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밥 아저씨는 다시는 깨어날 수 없으시대. 밥 아저씨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저씨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부탁을 남기셨어. 기증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일인데요. 밥 아저씨가 보미에게 심장을 나누어 주었듯 자신의 몸속에 있는 장기를 아픈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장기 기증이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읽고 예쁜 글씨로 따라 써주세요. 장기 기증. 마지막 그림도 살펴볼까요? 심장아, 너는 이제 8살 보미의 몸속에 살게 될 거야. 보미는 많이 아파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낸단다. 네가 열심히 일해야 보미가 건강해질 수 있어. 이식이란 위치를 옮겨서 심거나 붙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밥 아저씨 몸속에 있던 심장이 아픈 보미의 몸으로 옮겨가 기능을 잃은 심장 대신 제 역할을 해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을 장기 이식이라고 말해요. 소리내어 읽어보고 글씨를 따라 써볼까요? 장기 이식. 이야기 속 개념을 배우고 나니 두근두근 심장의 비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제 책 속에 등장한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떠올려보고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 적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에 대해 잘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리본쌤은 보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준 밥 아저씨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답니다. 끝으로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응원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볼까요? 선생님은 밥 아저씨에게 이렇게 감사의 한마디를 적어봤어요. 밥 아저씨, 보미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기억에 남는 인물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도록 약속해요.
선생님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운동회 이후 보미와 심장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밥 아저씨의 소중한 심장을 선물 받은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심장이와 보미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지금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두근두근 심장의 비밀의 뒷이야기를 그려주세요. 짜잔! 저는 이렇게 그렸답니다. 보미는 튼튼한 심장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서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닷속 깊숙이 헤엄쳐 들어가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물고기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정말 뿌듯하네요. 친구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아직 못 그린 친구들이 있다면 수업 이후에 이어서 그리도록 해요.